네, 2025년은 누군가에게는 역대급 수익의 해였지만 누군가에게는 변동성 지옥의 해였습니다.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과 비트코인 12만 달러 시대, 그리고 연말에 찾아온 차가운 분위기까지 환희와 공포가 공존했던 2025년 금융시장을 한번 되돌아보고 2026년은 어떻게 될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의구심을 뚫고 올라간 기록의 해였습니다. 연초만 해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AI 강세장이 3년 차라 이제는 끝물일 것 같다 라는 비관적인 여론이 많았지만 시장은 보란듯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섰습니다. 올해 S&P 500은 약 18%, 나스닥 100은 22%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강력한 랠리를 이어갔죠. 특히 S&P 500은 어느새 7,000 돌파를 바라보면서 3년 연속 우상향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바로 4월 관세 폭락이었습니다. 대중관세 우려와 기술주 고점 논란이 터지면서 나스닥은 하루 만에 1,600포인트나 하락을 했고 시장은 서킷 브레이커 직전까지 가는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공포를 확신으로 바꾼 결정적인 한 수가 바로 9월의 보험성 금리 인하였습니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흔들리자 경제가 무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을 넘어서 시장의 연착륙에 대한 강력한 보험을 들어준 셈이었고 투자자들은 다시 확신을 가지고 기술주와 반도체 섹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AI 실적 증명이 활용 점정을 찍었는데요. 엔비디아랑 메타 같은 기업들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숫자로 증명해내면서 시장의 체력이 좀 단단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개별주 성과에서 극명하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올해 개별주 순위를 보면은 수익률 1위는 샌디스크로 무려 570%가 올랐습니다. AI 서버용 낸드 플래시 수요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죠. 그 뒤로는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엔비디아가 홀로 시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AI 연산에 GPU만큼이나 기업과 저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시장이 반응한 것입니다. 또한 로빈후드와 팔란티어 그리고 파운드리 분사로 부활 신호를 보여준 인텔까지 정말 뜨거운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주식만 핫했던 것은 아닙니다. ETF 시장을 보면은 의외로 복병은 안전자산인 금과 은이었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하지만 2025년에 이들은 가장 강력한 창이었습니다. 금은 70% 이상, 은은 무려 140% 넘게 올랐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탈달러와 중앙은행, 금리 인하, 그리고 산업적 수요입니다. 러시아 자산 동결 이후 중국, 인도 등의 중앙은행들은 달러는 미국의 통제를 받지만 금은 절대적 자산이다 라면서 유례없는 속도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로 돈의 가치가 낮아지자 금값은 더 튀어올랐죠. 특히 은은 태양광 패널과 AI, 데이터 센터 회로망의 필수적인 산업용 원자재로 재평가받으면서 금보다 2배 넘는 폭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암호화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초 12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디지털 금의 시대를 보여줬고 이더리움 역시 현물 ETF 안착과 함께 제도권 자산으로 확실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환희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는데요. 연말로 접어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9만 달러 선을 지키지 못한 비트코인은 대규모 옵션 만기와 ETF 자금 유출이 겹치면서 현재 8만 달러 선까지 밀려났고 투자 심리도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3,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고전하고 있죠. 결국 2025년은 암호화폐가 기관 자산으로 편입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전통금융 변동성과 수익 실현 매물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또 보여주는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2026년은 지난 2025년의 불확실성을 거대한 수익으로 치환하는 그야말로 역대급 기회의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건 시장을 누르던 정치적, 정책적 리스크들이 이제 안전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2년 차고 초기 관세 정책의 충격판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망 질서에 적응을 마쳤고 이제 시장은 노이즈에 흔들릴 만큼 흔들렸습니다. 오히려 이제 규제 완화와 법인세 감면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을 수확할 준비를 마쳤죠. 여기에 2026년은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강력한 트리거가 있는데요. 바로 11월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증시는 선거가 있는 해에 유독 강했습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연준의 저금리 기조가 정착이 좀 되면서 유동성은 풀리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많은 긍정적인 재정 정책이 시장에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지난 2, 3년이 엔비디아의 칩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인프라 구축의 시기였다면 2026년은 그 비싼 칩들이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AI 실행의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재무제표에 찍히는 진짜 실적이 주가를 견인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저는 특히 2026년 로봇, 우주, 전력, 인프라가 특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 중심에도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연준은 역시 보험성 금리 인하를 2026년에도 할 것입니다. 과거 2001년이나 2008년처럼 경제가 망가져서 급하게 내리는 침체형 인하와는 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통제권에 들어온 상태에서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금리를 낮추는 것이죠. JP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런 보험성 인하 국면에서 S&P 500이 1년 뒤에 평균 11에서 12%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금리는 점점 낮아지는데 경기가 탄탄하다. 주식시장에서 이거보다 좋을 수는 없죠. 특히 저는 2026년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왕의 귀환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반부터 시장에 엔비디아에 대한 회의론이 좀 가득했는데요. 구글은 자체 칩인 TPU를 앞세워서 자립을 선언했고, 브로드컴은 맞춤형 AI 칩인 ASIC 시장을 장악하면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갉아먹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았죠. 학습 시장은 GPU가 유용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미 먹었지만 정작 돈이 되는 추론 시장은 TPU나 ASIC에 뺏길 것이다 라는 게 하락론자들의 핵심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 위기론을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잠재웠습니다. 바로 AI 추론의 신성, 그록의 핵심 자산과 인재를 약 200억 달러, 한화 약 27조 원이 인수했습니다. 단순히 회사를 사는 것을 넘어서 그룹의 창업자이자 구글 TPU의 아버지인 조나단 로스를 포함한 핵심 엔지니어들을 통째로 흡수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구글에 무기를 설계했던 브레인을 직접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록일까요? 그록의 LPU는 기존 GPU의 최대 약점이던 지연 시간과 전력 효율을 완전히 해결하는 설계입니다. 일반적으로 GPU보다 토큰 생성 속도가 최대 10배 이상 빠르고 에너지 소모는 훨씬 적죠. 엔비디아는 이제 자신의 강력한 GPU 생태계에 이 LPU 기술력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본격화될 실시간 AI 비서나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하드웨어 우위를 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인수의 진짜 의미는 엔비디아가 더 이상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다 라는 점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장벽에 그룹의 초고속 추론 엔진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학습부터 추론까지 엔비디아라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AI 산업의 부품사가 아니라 AI 전체를 구동하는 운영체제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구글 TPU나 브로드컴 ASIC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그들의 강점을 흡수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2026년에 AI 인프라가 실생활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엔비디아가 왜 여전히 시장의 지배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빅테크는 그냥 믿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을 매번 어떻게든 알아서 보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기 전에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가상 세계를 통째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 옴니버스인데요. 이 플랫폼은 중력, 마찰력, 광학 같은 현실의 모든 물리 법칙이 100% 적용된 세계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우리 생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수천만 대의 로봇과 이 자율주행차들을 실제 도로에서 학습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위험이 있을까요? 로봇과 자율주행이 이제 뜨면 뜰수록 이들의 훈련소인 엔비디아 플랫폼은 대체 불가능한 권력이 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걷고 웨이모의 자율주행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비디아의 가상세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가 2026년에도 엔비디아가 왕의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AI 생태계의 필수 운영체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AI 산업의 가장 큰 관건은 칩 부족이 아니라 바로 전력 부족이 될 겁니다. 챗GPT 검색 한 번 하는데 구글 검색보다 10배 이상의 전기가 필요하고 블랙웰 같은 GPU는 그 자체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죠. 일론 머스크는 2025년과 26년에는 칩을 돌릴 전기가 없어서 AI 성장이 막힐 거다라고 말했고, 젠슨왕도 역시 이제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지능으로 바꿔주는 공장이다 라고 말했죠. 이런 거물들이 입을 모아서 전력 부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 포트폴리오에 아이렌과 뉴스케일 파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렌에 주목하는 이유는 속도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력망 연결에만 5년 이상이 걸리지만 아이렌은 이미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확보해둔 거대한 전력 인프라와 부지를 즉시 투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빅테크들이 지금 당장 전기 꽂을 곳이 어디인가 이걸 찾을 때 아이렌은 가장 먼저 선택을 받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뉴스케일 파워를 잠깐 보면 소형 원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오클로와 뉴스케일 사이에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제가 당장은 뉴스케일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원전 산업에서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부의 허가입니다. 뉴스케일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설계 인증을 통과한 전세계 유일한 소형 원전 기업이고, 오클로는 아직까지는 설계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고속로 방식을 사용하는 오클로랑 다르게 기존의 원전들과
것과 동일한 경수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미 검증된 방식이어서 당장 전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뉴스케일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클로에는 샘 알트먼의 오픈 AI와 구글이라는 강력한 백이 있지만 아직 뉴스케일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나 삼성물산과의 협력이 있지만 오클로에 비해 스케일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 2026년에 대형 계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이렌이나 뉴스케일은 전형적인 중소형주입니다. 유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엄청난 변동을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고, 특히 뉴스케일은 여전히 막대한 자본을 부으면서 미래를 짓고 있는 적자 기업이죠. 실적이 아닌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이었고, 공사 기간이 조금만 밀리거나 추가 자금 조달 소식이 들리면 주가는 언제든지 출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소형 원전주가 다같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쭉쭉 올라갈 분야이기 때문에 아예 길게 보고 모아가거나 아니면은 스윙 투자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로봇, 우주, 드론 분야도 유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이미 기가팩토리 현장에서 단순 조립이나 물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데이터 학습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선택한 기업인 피규어 AI의 로봇들은 BMW 공장에 투입이 되어서 인간과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과 우주로 시선을 돌려보면 2026년에는 스페이스 X의 상장도 있죠. 그리고 이제 드론도 단순한 촬영 도구를 넘어서서 도시 물류를 책임지거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그런 보안 시스템의 주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면 이 수많은 로봇과 드론의 지능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거대한 GPU가 AI의 스승격이라면 로봇과 드론에 박혀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플랫폼인 엔비디아 제스는 이들의 두뇌 역할입니다. 젠슨왕은 움직이는 모든 것은 자율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 로봇과 드론 섹터가 점점 커질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 수요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만 대의 로봇과 드론이 주는 수많은 데이터를 누가 처리하고 어떻게 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퍼즐인 팔란티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팔란티어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로 알고 있지만 이들의 진가는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은 AI 모델은 많은데 우리 회사 업무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팔란티어는 이 고민을 단 몇 주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트캠프를 통해서 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하는데요. 2026년은 AI가 공부만 하던 시대를 지나서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그 현장에 AI를 이식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수만 대의 드론이 하늘을 날고 로봇이 공장을 돌릴 때 이들을 유기적으로 통제할 시스템이 필수겠죠. 팔란티어는 이미 전장에서 검증된 고담의 기술력을 민간 산업인 파운드리에 이식했습니다. 우주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짜고 공장의 로봇들이 전력을 가장 적게 쓰면서 최대 효율을 내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라는 몸뚱아리에 팔란티어라는 이제 영혼이 들어가는 건데요. 인프라 구축이 끝난 뒤에 이제 소프트웨어 세상이 온다면은 그때는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기업이 바로 팔란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은 2026년에는 더 이상 AI가 세상을 바꿀까라는 이런 의심보다는 AI가 바꾼 세상에서 누가 돈을 벌까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 에너지, 로봇,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까지, 이것이 제가 그리는 2026년의 투자 지도입니다. 물론 시장은 늘 흔들릴 거지만 산업의 흐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너무 소음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거대한 신호회에 집중을 한다면 2026년이라는 그 황금기 끝에서는 반드시 웃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